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4%, 나스닥은 1.3%, 그리고 S&P 500 지수는 1.37%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동일한 시점부터 다시 한번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점이 바로 FOMC가 발표됐던 이후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젯밤 10시 30분에 P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함께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0.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보합세였고요. 시장 예상치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그리고 무역을 제외한 근원 P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5%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1% 상승에 그치면서 이 역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 FOMC라는 큰 산이 발표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이 뒤에서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1% 넘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FOMC 결과에서 인하라는 단어가 나왔고 또 미국의 원유 재고 역시 예상치보다는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 속에서 1% 이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NBC 기사부터 보실 건데요. Fed holds rate steady, indicate 3 cuts coming in 2024라는 기사고요. FOMC 관련된 기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시장의 예상 그대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9월과 11월에 이어서 세 번째 동결인데요. 주목할 점은 점도표였습니다. 내년 기준금리의 중앙값을 4.6%로 예상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금리가 5.25에서 5.5% 정도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3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에 3차례 정도 나누어서 0.25%포인트씩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도 좀 살펴보자면 기존에 있었던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현재 기준금리가 최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 이상 긴축 사이클은 없겠구나라고 시장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11월에도 올랐고 또 12월에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좀 분위기를 가라앉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비둘기파적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살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연준은 오는 2026년에는 2%대의 물가 상승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2023년 FOMC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자리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온 만큼 그리고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한 만큼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OP28 Climate Summit ends with deal to transition away from fossil fuels라는 기사고요. 최근에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 최종 합의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회의 기간 동안에도 사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논의 끝에 드디어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 대신 여기 나와 있는 transition이란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전환을 촉구하는 합의문을 제안을 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총회 의장은 21쪽 분량의 세 번째 초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안은 그동안 좀 논란이 됐었던 화석 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란 용어를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정의롭고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에너지 체제상 화석 연료로부터 전환해서 이를 10년 동안 가속한다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2050년이 됐을 때 세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더했을 때 순 배출량이 0에 수렴하는 이른바 넷제로를 이행하겠다라는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갈등을 빚었던 이 석유라는 단어 자체의 언급은 피했고요. 화석 연료, 여기 나와 있듯이 fossil fuels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거론이 된 걸로 나타났고요. 다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서 화석 연료 퇴출 등을 요구했던 100개국 이상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하면서 일단 조항의 강제성을 높였다라는 점은 좀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초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임의 조항을 당사자에게 요청한다라고 바꾼 부분 또한 비교적 단호한 문구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오래 걸려서 오늘 기사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요. 어쨌든 합의문에는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후변화협약으로 다시 한번 이 친환경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좀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룸버그 통신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US stopped performance yield of twice advanced chip이란 기사입니다. 어제도 살짝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어서 추가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른바 화웨이 내상을 언급을 하면서 앞으로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화웨이가 5나노미터급 반도체를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노트북 자체는 지난 5일에 출시가 됐었고요. 이 노트북에 5나노 기술이 적용된 프로세서가 탑재됐다라는 내용이 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노 앞에 붙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칩의 회로 선폭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숫자가 낮을수록 성능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즉 같은 크기의 칩 안에 얼마나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이 중국이 미국 상무부가 언급했던 7나노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 3개월 만에 기술 자립에 대해서 자신감을 더 확실히 드러냈다라는 점입니다.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은 이에 대해서 중국이 만든 반도체는 이 수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떨어질 것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라면서 미국의 수출 통제는 여전히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시장에서는 화웨이의 최신 노트북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기 전에 TSMC가 생산했던 5나노 반도체를 미리 비축해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또 일부에서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SMIC가 5나노급 칩 제조에 성공한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기사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분명한 건 반도체를 두고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차가 계속해서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수혜를 입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섹터 전반적으로 초록빛으로 빛나는 모습입니다. 또 1% 넘게 각각 또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기분 좋은 흐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0.96% 상승하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새로운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3월 1세대를 공개한 데 이어서 9개월 만에 새로운 버전을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2세대 옵티머스 동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2세대 옵티머스는 보다 정교한 외형을 갖추고 있고요. 보행 속도가 기존보다 3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새 옵티머스는 몸무게는 10kg 정도 줄어들었고요. 보행 자체가 크게 개선됐다라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세대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직접 설계했던 액추에이터 센서를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자유도의 목 동작 그리고 11자유도의 로봇 핸들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손가락에 촉각 센서를 갖췄기 때문에 보다 정교한 손 동작이 가능해졌다고 하고요.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옵티머스가 춤추는 동작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 며칠 사이에 로봇 섹터가 좀 조정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식으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힘을 줄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밤사이 나왔던 소식 함께 더 보자면 머스크 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한화로 약 237조 원으로 평가가 됐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다른 상장 기업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미국 내에서는 50위권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잉은 앞질렀고 인텔은 위협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 말에 IPO를 좀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 소식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1.6% 정도 상승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에 폭스콘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수는 애플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대만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핵심 공급사라고 또 유명한데요. 대만 폭스콘이 인도 남부에 있는 카르나타카주 공장에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의 70% 정도를 조립하고 또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스콘은 코로나19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서 중국 이외의 생산 거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투자를 나서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폭스콘은 내년 4월까지 인도 공장에서 아이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5만 명 정도의 고용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도를 탈중국의 대체지로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도 또한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